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합니다. 건너도 돼요? 40여일 전에 목숨을 바쳐 국국 단식을 하신 강 베드로님의 행동이 우리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한 국가를 위하여 용맹정진합시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합장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만 깨어있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깨어나서 4.15 부정선거가 완전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도둑질이라는 우리 스스로가 알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깨어나라만 하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국민이야! 국민이야! 20대야! 젊은이야! 검찰이야! 법원이야! 경찰이야! 국민이야! 국민이야! 이래도 안 깨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한편입 걸린 인간들입니다. 우한편입이 이런 인간들 좀 골라다니면서 정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선량한 국민만 273명인가 하늘로 모시고 갔습니다. 자, 저쪽에도 우리 편이 있네. 자, 경찰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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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요! 검찰이요! 법원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신해서 우리 대수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천주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부정선거를 합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한 놈이 누굽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선거를 조작한 게 이제 한 군데만 나와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부족 선거 놈이 누굽니까? 그 누가 졌어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완벽하게 부정선거한 놈이 누굽니까?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짓밟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거의 적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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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한테는 하늘이 준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문재인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문재인을 끌어내라. 그 기회가 4.15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해갖고 자유당 정권이 바로 4.19로 무너졌습니다. 아마 4.15 총선 부정선거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부정선거로 싹쓸이를 해놓고 바로 국회도 혼자 개헌하고 무슨 법도 다 개정해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문재인 끌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천주교의 그 강남수라는 그 형제님이 24일간 단식으로 바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순교를 했느냐?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국민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천주교 신부들이 바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다 부패해서 천주교가 망해가고 있고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 몸을 하느님께 바쳐서 바로 대한민국과 천주교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24일간 단식해가지고 순교를 해서 바로 우리 천주교 230년 역사상 바로 천주교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은 많은데 신부들이 부패한 것을 막아달라고 순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단식은 2번 다시 안 올 거다. 이렇게 배고픈 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분이 단식을 그만두시죠. 이렇게 내가 지금 지혜를 중지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건 나는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이걸 깨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도 단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얼마나 천주교가 부패됐느냐 하면은 그분이 40년간 다니던 천주교에서 바로 1인용 텐트를 치고 그 3월 30일부터 하셨는데 그 추위에 떨고 있는데 쫓아내가지고 또 밖에 나와서 병원을 오셨는데 안 간다고 그랬고 집에서 6일간 바로 단식을 하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문재인이가 정치 잘못하는 게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그분이 순교하는 걸 보니까 그분은 굶어서 24일간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죽을 거 각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짓 보세요. 단독 국회를 해가지고 김여정이가 삐라 보내지 말라 하니까 삐라 보내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이럴 거에 대해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단원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100명만 목숨 걸고 쳐들어가면 끝납니다. 4.19도 100명 피 흘리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목숨 걸 사람 100명만 있으면 문재인 하루아침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참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천주교 지키기 위해서 강 베드로 형제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라는 자가 자기 제자를 대학 총장이라는 가톨릭 대학 총장이라는 신부라는 자가 동성애자로 신학생을 3명을 성폭행 성추행하고 신부되었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천주교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천주교도 망합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여기에 꼭 다 나와주시고 문재인 끌어내는데 바로 천주교 신자가 강 베드로 형제님처럼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바로 3.1운동 때도 앞장은 못했지만 문재인 끌어내는데 천주교가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570만 우리 천주교 신자가 똘똘 뭉쳐서 문재인 끌어내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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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라 왼쪽에는 대법원, 오른쪽에는 검찰청, 그 옆에 법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둑놈을 잡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에 의혹은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다 진실만 드러났고 이제는 의혹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드러난 진실로 도둑놈을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잡아서 자, 윤석열 검찰에 갖다 줍시다. 선거도둑 구속하라. 선거도둑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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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아마 오늘 여기 마스크 안 쓰신 분 여기 기레기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야, 그 우한 폐렴인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집회하더라 이래서 아마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수 있습니다. 쓰실 분 쓰시고 답답하시면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시는 분이 왜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우한 패름을 갖고 문재인과 박은순, 이재명이 얼마나 정치 방향을 하고 자빠졌는지 경기도에서의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오늘이 6월이 호국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이냐? 이 땅에 저희들에게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그것을 추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선배님들의 수백만 명의 1950년 이 땅의 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사회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공산화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유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개돼지처럼 자유도 없이 북한 주민처럼 중국 주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5.18 진실을 밝히자, 친일파 진실을 밝히자 하는 자들이 1950년 이 땅에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죽은 그 피의 진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보상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분들이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연평예전 유족을 초대해서 일부러 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단순 실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천안함 유족을 현충일 추념식에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불렀는데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요. 천안함 유족 대표의 말은 보훈처장이 편지를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원래는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까, 고입니까? 편지를 실수로 썼습니까,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김여정이가 북한의 자유를 전하는 대북전단을 막으라고 문재인에게 명령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보내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이 빨갱이 정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영리를 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윤을 취하겠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모든 기업은 김정은 개인의 것입니다. 김정은 개인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북한 김정은 개인의 기업이 여기를 이 한반도를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면 그거 다 누구 것 됩니까? 김정은 것 됩니다, 여러분. 금강산 다 압수했고 개성공단 다 압수했는지가 언젠데
또다시 우리 선량한 기업가들을 속여서 북한에 투자하게 해서 김정은의 것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 6월은 민주화의 달인데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 1989년 바로 6월 4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 천안함 민주화 운동 31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천안함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민주라고 하고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 위선적인 정권이 천안함 민주화 운동을 천안함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고 천안문은 사태입니까? 천안문에서 중국 국민들의 자유를 부르시기 위해서 천안문 광장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안문 사태를 탱크와 총칼로 1만 명 이상의 피를 흘린 것이 천안문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진상이 밝혀져서 중국도 민주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1만 명 이상을 살해한 이 중국 정권을 친구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사회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치 바이러스로, 코로나 공산당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닫힌 지가 4개월이 넘었습니다. 2월 달부터 무기한 닫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약 없이 닫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무기한 닫혔습니다. 그것이 이 박원순이가 코로나 핑계대고 닫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퍼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배를 비유로 듭니다. 담배와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실내에서 문 닫아놓고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많죠. 거기에 피해를 보죠. 야외에서 담배를 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농도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왔는데요, 문재인이 위선정부가 지하철을 타는데 방송으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국민 여러분, 지하철 안심하고 타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지하철에서 방송입니다. 실내 밀폐된 지하철을 안심하고 타라는 사람들이 이 야외 공기 좋은 것을 코로나 핑계대서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치 집회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면 선거 부정도 밝히지 못하고 대선 부정도 밝히지 못하고 조국의 거짓도 밝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쟁취해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박원순, 위선자 박원순은 광화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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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바이러스 공작 중단하라! 중단하라! 바이러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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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있으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대화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왼쪽에는 검찰청, 오른쪽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중 하나만,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QR코드를 분명히 쓰지 말라고 해서 쓰는 놈이 도둑놈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조혜주부터 이것들이 도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라면 몇 개 훔친 도둑놈보다는 5천만 국민의 주권을 훔친 선거 도둑부터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산에 들으신 우리 김선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올라오시오. 그래도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비싸게 왔어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이었습니다. 제가 좀 우궁이 같습니까? 철저하게 블랙 시위에 맞춰서 모자부터 구두까지 블랙으로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5월 13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마침내 반응을 보였는데 두 가지 말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냐, 지금 19세기에 19세기식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거꾸로 말하는구나. 지금 디지털 시대에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19세기식 사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벌떡 일어나서 웃을 소리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이라크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총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한국의 미로 시스템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루 시스템을 안배한 게 어디냐?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운영비를 비롯해서 1년 예산 다 처박아 놓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통적으로 2013년에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매년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가면서 세계의 각국에 다른 것도 아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태년이가 잘못 알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적이다, 그것을 한계를 붙여야 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세계적이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지금 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말이면 어떻게 투표함에 있는 것들이 신권처럼 빳빳하며 어떻게 17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표가 더 투표를 하며 그 많은 불법 부정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거를 사전투표는 한 장 한 장에서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접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대한민국 투표지들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지 알아가지고 2번을 찍어도 1번으로 가고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붙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조기가 우리는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 수학 시간이 아닌데 다만 수학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학 문제지 다 걷어가고 영어 시험을 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날 수학만 따로 시험을 쳤습니다. 이래야만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 1학기에 그 잘난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에 50개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번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재시험을 치르는데 QR코드 명백히 불법인 4.15 총선의 사전투표만은 절대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듯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아니 선거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장난을 해요. QR코드는 뭐냐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당신 중학교 제대로 나왔나? 아이스반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선거법에도. 그런데 말이 되니까 QR코드를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정선거로 치러진 4.15 총선의 사전투표는 완전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조혜주를 감옥으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사전등도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혜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조혜주가 막대 모양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막대 모양이 아니고 그게 몽둥이 모양 아닙니까? 이래요. 몽둥이 맛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국 경찰들 많이 나오셨는데 애국 경찰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고생하기 싫으면 대한민국의 선거도둑을 경찰이 나서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을 대표해서 키는 큰데 목소리는 작으신 우리 엄마 부대 엄마 방송의 우리 주옥숙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검찰청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4.15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 자체 무효를 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김명수는 오늘이라도 월요일 당장 이 4.15 부정선거를 무효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당신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뒤에서 다 바치고 있고 어느 것을 받으라도 4.15는 분명한 부정선거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윤석열은 당장 대한민국의 불법 선거에 앞장선 중앙선관위 조혜주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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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대법원의 김명수라는 이자는 대법원장에 있을 능력이 안 되는 놈!
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명수 이 대법원장이 한심한 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영향을 빼먹고 있는 지금의 저 조혜주 같은 놈을 검찰총장을 시켜서 당장 구속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자격 없다. 당장 내려와라. 여러분 김명수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분 대법원장이 사절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절을 수리를 했습니다. 사저가 아니라 공간을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 수리하면 두 부부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그네까지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김명수는 공과 사도 구별할 줄 모르는 이 한심한 놈이 대법원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라! 여러분 이 대법원장 김명수 이 한심한 놈은 문재인이가 발탁한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당장 부정선거 조사하라. 저 중앙선거위원장을 감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음성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드시 듣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뒤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조혜주 같은 놈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항, 부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저 국회의원 저 한심한 문재인 같은 놈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 힘 모아서 이번에 이 4.15 이 선거 무효를 통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이구 조만한 사람이 소리는 이렇게 지르고 나만 침 이렇게 길었으면 아마 검찰청 거불이 자빠질 뻔했네. 자 작아도 남자의 백목선합니다. 조옥선 대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허구한 날 여기 모여서 지난 4년간 떠들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게 아니에요. 지난 4년간 떠들었던 이 정권이 가장 끝내는 것이 태극기 집회였고 이 태극기 집회가 또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합쳐지는 걸 두려워해서 강화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밀려갈 데도 없고 만약에 밀려가면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법을 도둑한 이런 인간들은 100% 구속할 것입니다. 자 요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못해서 좀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일파만배 김수열 회장님 큰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지난날 광화문 광장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오늘부터 광화문이 바로 이 자리에 옮겨왔습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다 같이 함성을 외칩시다. 지난 2월 20일 이후 박원순의 농간회에서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 이념 방역에 막혀서 우리가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사이에, 그리고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우리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사이에 이 종북 종중주사파 이 사람들은 나라 방식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바야흐로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했는데 그 첫 일색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하겠다는 그야말로 독재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GP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자들이 김여정의 호통소리에 바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주식, 우리의 기업을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시진핑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바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억스러운 동족산장의 날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현충일에 맞춰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겨냥한 파모 논란을 하는가 하면 낙동강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은 안장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쇠가 빠진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모습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충원에 누워있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누워있는 그 고귀한 자리에 백선엽 장군 같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김은봉이가 들어갑니까? 김정은이가 들어가야 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붕통에 터지게 했던 조국 사태는 바로 그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제2의 조국 사태로 불리는 윤미향의 사태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부렸지만 뒤로는 경제 공동체요 비리 공동체이며 제19 감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권을 쫓는 그야말로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없는 날갈 빠진 종북주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태생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운동권 시절에는 각대하게 자판기를 장악해서 이권을 챙기고, 제도권에 들어가서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각종 기부금과 나라 돈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장악하더니 급기야는 삼권을 장악하고 사부 언론까지 모두를 장악해서 정책을 주르게 되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원전 정책, 태양광 정책, 오직 자기들의 뼈를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만 추진하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젊은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망국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4.15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100년 망국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을 수 있어요?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신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홀로 좌파와 부딪혀서 싸웠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쟁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동참을 하고 있고, 특히 전 유럽과 영연방이 동참해서 이 다시는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안 된다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100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다같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좌파들이 잘하는 것 중에 친일파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잡고 친일파로 몰아서 지금까지 70년간 써먹고 자빠졌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톡에 이거저거 뿌리지 마시고 내 주변에 4.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를 모조리 빨갱이로 지목을 해서 명단을 만듭시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빨갱이는 그냥 잡아서 안 돼요. QR코드에 있는 막대 모양을 갖고 두드려 패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빨갱이 왜 잡아야 되냐 하면 조만간 내년 현충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비무장지대에 있는 비목을 뽑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모조리 붉게 물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소프라노 김영란 선생님의 비목을 직접 청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멋진 이곡을 불러주신 김양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차가 여러분들 보고 감동을 해서 지나가는 그 표지판을 엎드렸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정선거를 없다고 하는 요놈은 종자들, 이 인간이 아니에요. 종자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6월 15일이 넘으면 그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스모킹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분위기가 4.15 총선은 부정이라는 걸 정확히 알 때가 되면 그걸 밝혀서 대한민국의 대도둑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중앙선관위의 저 도둑놈들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한 중앙선관위의 살해범들을 구속해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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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한 수십 번 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저 목소리 잘 압니다. 아마 내일부터 잡아 드릴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전 이승만 기념사 앞에 우리 사무총장을 지내신 김일주 총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에서 철판을 쪼갤 듯이 바위를 깨뜨릴 듯이 거대한 함성을 올렸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 소리를 던져주신 우리 손상대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 최인규 법무장관 교수형 당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그 사람 자수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당신의 목숨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한 그 사람 자수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에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김여정이가 독한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 사람이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어요. 대북 전단, 즉 대북 비례를 못 부리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즉시로 호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 대북 비라 문제 때문에 문제된 것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북한에서 호들갑 쓰는 그러한 반응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김여정이 말이 떨어지기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이고 법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천 동지할 혁명적이고도 구태타적인 반응입니다. 김현철이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김정은, 김여정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입니까? 나는 당신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이번 일의 사태를 책임지고 당장 장관에서 내려와라! 유명한 스파이 알저 히스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알저 히스는 1946년에서부터 47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국무부에 근무했던 국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소련 첩자였어요.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한참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국무부의 알저히스를 만나서 임시정부를 승인해라, 그리고 임시정부 군인들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소련 첩자인 알저히스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 군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아니라 다를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고 나중에 소련이 1990년대에 무너진 다음에 코민테른 문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간첩이었습니다. 나는 김현철에게 묻습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될 때, 그래서 평양의 극비 문서가 폭로가 됐을 때 당신 자신 있습니까? 김현철이 당신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통일부 장관직에서 내려와라! 국민이 명령한다. 당장 내려와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난 4년간 내려와라, 방 떼라, 뭐 오만 짓 다 해봤는데 안 내려와요. 인간들이요, 국민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 복장을 모두 검은옷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지나가다가 야, 왜 국민들이 전부 까만 옷을 입고 다니냐면 니 내려오라고. 왜냐? 경제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흰 옷과 까만 옷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모두 다 까만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주먹이 아니라도 검은색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끝나더라도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은 학원 출신인 우리 이동원 사회자가 또 있습니다. 3부의 안정은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나와서 우리보다는 더 씩씩한 이 집회, 3부 집회를 이끌어갈 거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약속했어요. 벌써 두 분이 갈라 그러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온갖 가짜 뉴스와 쓰레기 뉴스만 쏟아부었던 KBS가 싫어서 당당히 사표를 쓰고 나와서 내가 KBS를 30년 거부한 게 후회스럽다고 유튜브 들고 쫓아다니시는 우리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 석창경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속이고 있고 국민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저 문재인과 집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까지 포함해서 또한 일부 우파 유튜버들까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없는 줄 알고 깜짝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 맞습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부정선거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불태우고 저 관공서까지 점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6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4월 15일날 일어났던 부정선거는 그여 표시가 안 나고 그저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서버다, QR코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속이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 단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지는 120장 나왔고 4.7초마다 한 사람씩 투표한다는 게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 모든 증거들을 여기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야당이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과 여기 앉아계신 유튜버 여러분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기자요, 검사요, 경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밟혀도 잡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시 태양이 뜨면 일어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아무리 탄압하고 우리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눈 감고 속임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저항합시다. 싸웁시다. 이 불의한 정권에 반드시 심판을 가합시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저 양산에 1400평 오늘은 또다시 1700평이라고 합니다. 1700평의 사절을 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용히 여sem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직이 되고 대통령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저 양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재인은 제일 먼저 와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것도 임기 중에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3번 상습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문재인을 체포하라. 우리 국민들 가슴에 멍이 들고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착취하고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까지 국회에 들어가고 황운하, 한병도, 최강욱 이런 자들까지 국회에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가고 국회에 가야 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밝혀졌으니까 다시 재선거가 아닙니다. 재선거는 아닙니다.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한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은 즉각 문재인을 구속하라. 21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이곳 한 군데서 모입시다.
제발 한 군데서 모입시다.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저 홍콩을 보셨죠? 인구 700만 밖에 안 되는 저 나라에 200만 명이 모여있으니까 범죄 인도법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다행스럽게도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와야만 문재인을 다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다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공직선거법 위반, 내일 아침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체포해도 할 말 없는 것, 4.15 선거기간 중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량한 국민을 속여서 매표 행위를 한 이것이야말로 선거도둑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을 구속하라!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전 세계에 계시는 830만 해외 동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저보다 더 깔끔하게 사회보고 더 재밌게 끌고 가는, 저보다는 2살 밑에, 제가 39이니까 37살, 5살 이런 친구들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자, 우리 3부 사회를 끌고 갈 사회자 이동봉 안정근 대표를 소개합니다.